트럼프가 이 가상화폐의 전략적 비축을 천명하고 연이어 이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지금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기대대로 이 전략적 비축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급등했습니다. 근데 해당 정책이 정말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한 트럼프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에서 15%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으로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상화폐 비축 문제를 둘러싼 시장과 투자자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기대감에 따른 무조건적인 랠리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그 전망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각 3월 7일 뉴욕타임즈 온라인판 일면 기사 트럼프가 가상자산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기사를 중심으로 이 신문의 가상화폐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대선은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 해리스 대 트럼프의 대결 외에 사상 최초의 가상화폐 대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7월이었죠. 가상화폐 업계와의 만남에서 그들의 지지를 조건으로 해서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아예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내걸기도 했는데요. 그의 당선으로 사상 최초로 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미국 행정부가 등장한 셈입니다. 가상화폐 분야에서 일하던 데이비드 섹스를 가상화폐와 AI 짜르로 임명하기도 했죠. 짜르라는 건 러시아 황제를 뜻하는데 특정 분야의 정책 총책임자를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들이 짜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SEC가 양대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것도 철회했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에는 가상화폐 경영자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서밋 정상회담도 개최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상자산 업계를 띄우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가상화폐 전략비축 명령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도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뛰는 게 아니라 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나?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정부 자산을 연동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점에서는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도 가상화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만 비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번 비축 명령에는 사실 비트코인 외에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죠. 또 하나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이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이 이해 갈등이라는 건 부패의 중대한 축입니다. 공직자들과 관련해서는요. 가상화폐 짜르인 데이비드 섹스는 물론이고 트럼프 자신과 가족이 지금 모두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섹스는 그 실리콘밸리의 한 축인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피터 티엘 그리고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 색채를 자랑하는 실리콘밸리 인맥이죠. 일론 머스크 역시 이들과 지급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같이 만들어서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스타트업 투자를 해온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입니다. 데이비드 섹스는 정치 참여 전에 이 가상화폐 투자 펀드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당시에 구성했던 포트폴리오하고 이번에 전략적 비축 대상 화폐로 선정한 것들이 비슷하다. 그래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은 이미 자신이 가진 가상화폐와 펀드를 정리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아예 취임 며칠 전에 WLFI라는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세계 자유금융, 그러니까 WLF라는 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장남과 차납을 경영진에 등재시켰죠. 자신도 뭐 종종 밈코인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그리고 그가 가진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소셜 미디어는 2억 달러 이상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가상화폐 친화 정책이 자칫 혈세를 털어서 대통령 재산 불리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 갈등을 넘어서 명백한 부패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 짜르 데이비드 삭스의 경우는 이제 자신의 이해 갈등과 관련한 해명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일가나 백악관의 해명이나 반박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데이비드 삭스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가상자산 전략 비축분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혹은 민사적인 문제로 미국 정부가 이미 압류한 가상화폐 가치가 17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어치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전략 비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또 문제가 있죠. 이 전략적 비축,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중요한 경제적 거래에 쓰일 때를 대비해서 이 비축한다는 취지가 다소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민사 형사상의 이유로 압류한 것만 비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발표를 왜 하냐 이미 갖고 있는데 이 발표나 행정명령으로 가상화폐 가격 띄우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의미나 파급 효과 또 실질적인 계산에 대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